2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이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것도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카이젠 이거를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하고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구들은 뒤에 가면서 다른 장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배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도구가 있지만 여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OS입니다. OS라는 거는 5개의 S라는 뜻입니다. S로 시작하는 이제 단어 5개가 있는데 OS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도구를. 그 중요한 이유는 비용이 별로 들지를 않고요. 이거를 실천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거를 채택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OS는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이제 효율성 향상 그리고 표준하고 규율 유지 이거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사실 이제 작업장을 보면은 굉장히 뭐 혼잡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 혼잡함 같은 거 이 OS 도입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 OS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OS가 뭐냐면 사실은 이 OS도 이제 일본에서 이거 개발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세이리, 세이턴, 세이소, 세이게츠, 시스케 이 5개 단어의 앞자가 다 S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OS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 의미를 sort, straighten, shine, standardize, sustain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어로 변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단어가 이거 아니고 다른 단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shine 여기는 청결을 shine 이렇게 했는데 뭐 sanitize 뭐 이렇게 뭐 다른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의미는 정리, 정돈, 청결, 표준화, 유지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정리라는 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를 없애는 겁니다. 정리라는 거 필요 없는 걸 없애서 뭐 공간 같은 거 마련하고 뭐 그런 거예요. 정돈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가 있을 곳에 표시를 해가지고 항상 그곳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인덱스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이 정돈에 들어가는 겁니다. 청결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깨끗함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게 여기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 같으면은 고장이 나지 않게 그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지 보수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가 잘 되고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에서 뭐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사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준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 개념은 뭐냐면 새로운 게 채택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로 회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TQC, TQM인데요. 물론 이제 장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TQM에 대해서는. TQC에 대해서 우리가 그 품질의 발전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T는 모두가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일본에서는 그거를 풀어서 써 CWQC라는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전사적이라는 컴퍼니 와이드의 그 CW 그죠? 그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T는 모두가 참여한다는 의미고 C는 이제 그 관리 그런 의미죠.
관리 그런 의미인데 이 TQC가 좀 발전을 해서 이제 TQM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TQM이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뭐 경영 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봐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지 이제 뭐 물론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품질 경영이지만 일종의 경영 철학이에요.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TQM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특성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TQM의 특성 중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랄지 고객 만족, 종업원 직원 참여, 지속적인 개선, 공급자의 파트너십, 성과 측정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뭐 몇 가지 추가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TQM을 실천한다는 기업들 예를 들면 리더십이다 그러면은 이 품질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특성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는 기업마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TQM을 실천한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그런 그 방법들 있죠? 그건 기업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이제 TQM에 포함되죠.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과가 있다. 그러면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마다 같은 종류의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 그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TQM을 실천하는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그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질병의 경우에는 어떤 순서대로 치료를 하도록 그거를 완전히 그 표준화 시켜놓은 그런 의료기관도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기업마다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은 그죠?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TQM, TQ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T가 의미하듯이 이제 전사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죠? 전사적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것 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우리가 그 뒤에 TQM 공부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ust in Time이라는 개념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제 Just in Time이 도요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그 이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Just in Time을 사실 이제 그 원래 의미는 도요타에서 의미요. 필요할 때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개념이 그 나오게 된 배경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미리미리 많이 생산해 놓는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풀 시스템의 하나인데요. 이 뭐 풀 시스템의 JIT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것과 이제 대치되는 개념이 이제 푸시 시스템인데요. 푸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풀 시스템은 풀과 푸시의 여러분들 이제 차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풀의 경우에 푸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잘 보면요. 풀의 경우에는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수요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 충족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생산을 해서 수요 충족을 시키는 게 이제 풀 시스템이에요. 그죠? 푸시에서는 뭐냐면 예측을 합니다.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이에요. 예측. 생산을 해서 재고로 쌓아두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재고로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풀하고 푸시 시스템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 발생하면은 바로 생산이 돼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 풀의 특징이 뭐냐면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푸시 시스템은 여기 재고가 있죠. 재고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와 관련해서 재고가 많으면 그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재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재고 비용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창고 보관 비용 이런 게 아니고 재고 비용은 그게 아직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재고로 보유한다 그러면 그게 팔릴 때까지는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거기 묶인다는 건 뭡니까? 차라리 그걸 은행에다 두면 이자라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풀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이제 JIT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JIT는 여러분들 뭐 영어로는 Just in Time이죠. in time. JIT에 대한 건 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고 없애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지만 이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JIT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용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탁트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탁트라는 거는 이제 독일어로 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컨베어 벨트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면 컨베어 벨트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 워크스테이션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작업장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작업장마다 이제 걸리는 시간들 있죠. 그걸 일정하게 해야만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 이게 유연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때 그 작업장마다 그럼 얼마 걸리게 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이게 탁타임이에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단위 흐름이라는 게 이제 그 JIT의 이제 기본인데요. 한 단위 흐름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면 그걸 즉시 충족시키는 거죠, 그죠? 충족시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죠? 여기 이제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요거를 이제 충족을 시키죠. 그죠? 한 단위 충족을 시키면 여기가 한 단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전 단계에서 이제 한 단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걸 이제 한 단위 흐름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자동화는 뭐 여러분 잘 아시고 셀 생산 방식은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혼잡함 작업장에서 이 혼잡함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공정을 거치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방, 셀, 그죠? 셀에 모아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모아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걸 셀 생산 방식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셀 생산 방식에서 이제 도입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U자형 설비 배치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생산 운영 관리에 나오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긴 하는데 결국은 뭐 품질 경영이라는 게 그 생산 운영 관리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산 운영 관리를 수강을 했으면 훨씬 이해가 쉽겠고요. 만약에 수강을 안 했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준비 시간 감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한 단위 흐름이나 이런 just in time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려면
수요가 발생했는데 바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준비 시간 같은 거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기계 같은 거 세팅 같은 거 이런 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팅 같은 거 바꾸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뭐 세팅 시간이나 셋업 타임 그죠? 그러니까 준비 시간을 셋업 타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거를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이제 이런 그 셋업 타임 리덕션, 준비 시간 감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나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JIT는 이제 그죠? 필요할 때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만큼만 생산한다. 뭐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JIT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충족시키고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칸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 단위가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여기가 비었다는 거를 그 전 단계에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거꾸로 없다는 걸, 그죠? 이때 이용되는 게 이제 칸반이라는 게 있어요. 칸반은 이제 일본 말이지만 그 카드란 뜻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보 전달을 이제 일단은 해야 된다, 그죠? 정보 전달할 때 그럼 뭐 예를 들면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TPM이라는 게 있습니다. TPM은 우상 개념 설명할 때 잠깐 얘기는 했지만 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의 그 앞자를 딴 건데요. 이 유지 보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메인테넌스 그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설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비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지 않게끔 예방 차원에서 그죠? 예방 차원에서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테넌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딱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 계획. 그러니까 부품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그죠? 수명이 다 하기 전에 수명이 다 하고 나서 그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품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뭐 예를 들면 항공기 같으면은 항공기를 뭐 수십 년간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유지보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부품이다 그러면은 그 부품을 언제마다 갈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매뉴얼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도 뭐 여러분들 왜 자동차 보면 정기적으로 이제 오일 교환하잖아요. 그게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정책 전개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경영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책 같은 거 수립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정책이 이제 아래 단계로 그죠? 전달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위에서 이제 정책을 수립했을 때 아래 단계로 내려가면서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개선 활동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물론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지시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에서 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소통 체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방향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위에서 내려가는 거는 그나마 되는 편인데 아래에서 예를 들면은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래쪽에서 많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쪽으로 잘 전달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제도예요. 제한제도. 이게 이제 그 아래쪽에서 그 정보가 습득이 되면 그게 이제 위쪽으로 그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TQC나 TQM에서 그 얘기했듯이 이제 전사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참여를 장려하는 거예요. 이 제한제도가 이게 잘 되는 데서는 제한제도가 이게 이제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이제 제안을 하도록 하고 그 채택 여부를 즉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채택되었을 경우에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있죠. 보상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제한제도를 실천하는 이유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직원들이 그죠? 자율적이 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품질 분임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품질 분임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선 활동이라는 게 기존의 거를 개선을 하려면 그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뭐가 문제인지, 그죠? 그래서 품질 분임조라는 거는 이제 작업장 같으면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그죠? 그룹화되어서 개선 활동을 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느 한 그룹에는 속하게 만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명단도 이렇게 그룹별로 명단도 작성되고 그 그룹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죠? 인정이 되면서 그 사실 기록도 남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 품질 분임조도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품질 분임조에서 그 수행하는 이제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록하기 위한 그 양식, 그죠? 기록 양식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에 의해서 양식에 따라서 기록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질 분임조는 물론 이제 그 아까 의사소통 얘기가 잠깐 나왔죠. 사실 이제 품질 분임조가 이렇게 이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으면 의사소통도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서 CC 내려가는 게 이제 품질 분임조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분임조에서 거기서 획득하는 정보, 개발하는 정보 이런 것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품질 분임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칸반이 JIT에서 아까 그 정보 전달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예를 들면 어떤 단계에서 이게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박스에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박스에 이렇게 이제 부품들이 이렇게 담겨 있죠. 그럼 이거 여기 단계에서 이제 부품들을 사용하죠. 보통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옆에다가 두게 됩니다. 이 박스에 보면은 여기 그 카드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 카드에 이제 그 부품 이름이랄지 수량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죠. 이 카드가 칸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다 쓰잖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부품을 생산하는 단계에다가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저장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 저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빈 박스를 여기다 이제 갖다 놓는 거죠. 카드하고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수시로 여기에서는 여기 빈 박스가 있는지 이쪽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빈 박스가 있으면 가져다가 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 이제 생산해서 갖다 놓는 거죠. 그때 뭘 생산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기 카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소에 빈 박스 갖다 놓고 빈 박스가 있으면 거기 있는 카드 그거 보고 생산을 해서 여기 또 갖다 놓고 그죠. 여기 또 그걸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가 떨어졌다는 걸 여기 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알려주는 게 이 카드로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빈 박스하고 카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게 이제 칸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쪽에 나온 것도 사실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생산 시스템 그러면은 이게 가장 유명한
생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요타에서 이 생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개발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 이걸 갖다 썼고요. 근데 이제 갖다 쓰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이제 변경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도 초반에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갖다 썼는데 도요타보다 더 나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 아까 이제 나온 그 원래 그 JIT라는 개념 있죠? 그게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JIT가 다라고 이렇게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JIT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해요. 사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JIT가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JIT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재고 같은 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 도요타 생산 시스템으로 보면 사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낭비 요소 제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낭비 요소 제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린 생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린 생산 시스템. 그래서 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영어에서 그 린이라는 단어 있죠? 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린이라는 건 이제 뭐 그 군더더기가 없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낭비 요소고 그러니까 낭비 요소가 없다는 거죠. 그거랑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린 생산 시스템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했듯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자는 접근법이에요. 그 중에 일부러 이 아까 JIT 얘기를 했죠. 가장 큰 목표는 물론 이제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요타에서 채택한 게 이제 세 가지 하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 하부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생산량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왜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수요가 이제 변동이 있죠. 사실 이제 생산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수요 변동이에요, 사실은. 수요 변동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작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생산량을 막 이렇게 그죠? 줄이고 느리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일정하면요, 사실 작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 일정한 생산량에 맞춰서 모든 게 착착착착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변동이 심하면 거기 이제 맞추려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수요가 작을 때는 이게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요가 작을 때는 그죠? 그게 다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고를 쌓아뒀다가 수요가 그 생산량보다 많으면은 기존에 쌓아놨던 재고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생산량을 이제 수요를 따라가는 거죠. 수요 추적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수요에 맞춰갖고 생산량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조절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재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점이죠. 그래서 어차피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재고는 이제 줄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수요 변동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죠. 그래서 도요타에서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생산량 통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품질 보증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단계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선행 단계에서 후속 단계를 이렇게 넘어갈 때 제대로 된 걸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에 문제가 없는 걸 넘겨야 된다는 거죠.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걸 넘기게 되면
이게 계속 단계를 거쳐갖고 최종 완성품이 되더라도 그 완성품 자체가 불량이잖아요. 그래서 단계에서 단계 넘길 때마다 그 완벽한 품질의 공정중재고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품 되기 전에 왜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정중재고라고 그래요. 이걸 WIP라는 용어를 씁니다. Work in Process, WIP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정중재고가 품질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 개념입니다. 이것도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 낭비죠, 그죠? 그래서 그 낭비를 없애자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성 존중이에요. 사실 이제 인간성 존중하고 이제 관련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이 자율적으로 뭘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제도랄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작업자의 이제 자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 이런 세 가지 하부 목표를 세워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제 큰 네 가지 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JIT, 우리가 봤던 JIT, 그 다음에 오토노메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오토메이션이 아닙니다. 오토노메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 유연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라는 개념, 이 네 가지가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JIT는 그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8가지 시스템 혹은 방식 이걸 도입하고 있어요. 8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kanban이라는 거, 생산 평준화, 준비 시간 단축, 뭐 기계 배치, 다기능 작업자, 작업 표준화, 소그룹 활동 및 제한 제도, 시각 통제 시스템, 기능형 관리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JIT가 4개 개념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JIT 이퀄 도요타 생산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kanban 이퀄 JIT, kanban 이퀄 도요타 생산 시스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JIT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일부임에 불구하고 kanban이라는 거는 JIT 실천하는데 이용되는 거죠.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고 했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요타 생산 시스템 정의된 4가지 그 핵심 개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Just in Time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그죠 생산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토노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자율적 분량 통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품질 보증이라는 그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선행 단계에서 후속 단계로 불량품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가서 그 도구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노동 유연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요 변동이 있으면 그 생산량을 이제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작업자 수를 배치가 재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개념이에요. 노동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근데 사실 이제 그 작업자가 어디 근무하고 있다가 이 사실이 그 예를 들면 필요가 없으면 예를 들면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재배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고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고 고용이라는 게 여러분들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고용을 해가지고 바로 작업자를 그죠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해고라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고용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고용 해고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그걸 자유롭게 재배치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작업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기능 작업자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자가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제 재배치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창조적 사고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한번 얘기했지만 작업자의 이제 제안,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 네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여덟 가지 시스템 혹은 도구를 이용하고 있죠. 도요타에서요.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반, 생산평준화, 준비시간 단축, 작업표준화, 다기능 작업자, 그죠? 소그룹 활동 및 제한제도, 시각 통제 시스템, 기능 관리 이것들이 이제 아까 네 가지 그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anban 시스템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JIT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정보 전달 시스템이에요. 이 풀 시스템에 그죠? 풀 시스템을 실천할 때 이제 필요한 거다, 그죠? 정보를 전달하나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평준화인데요. 이 kanban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너무 변화가 심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량의 변화가 너무 심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평준화라는 개념은 변화가 이제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생산 평준화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도요타에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이 특정 모델 하나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그 라인에서 생산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통 자동차 산업에서 알려진 바로는 이제 한 라인에서 최고로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의 수가 뭐 5개 이상 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생산하는데 그 모델들이 수요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수요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A 모델은 뭐 100대가 수요가 있고 B 모델은 200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3개의 모델을 생산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A 100대, 그다음 B는 뭐 200대, 그죠? C는 300대가 이렇게 수요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제 이걸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를 100대 먼저 다 생산을 하고, 그죠? 초반에, 월 초에.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B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0대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C를 300대 생산하고,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A를 생산할 때 B하고 C 부품 공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품 공급자. 그건 놀고 있어야 되잖아요. JIT에서는 뭡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뭐 B 생산할 때는 뭐 다른 데는 또 놀고 있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 방지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이제 그 사실은 서로 다른 모델이 바로 뒤이어서 그죠? 생산이 될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즘은요. 그러니까 A 한 대 만들고 그 다음에 곧 바로 이어서 B 한 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C 한 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 평준화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하루에도 그죠? 하루에도 A, B, C를 고루 생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율로 1대 2대 3으로. 그죠? 이 비율대로 그러니까 1대 2대 3의 비율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한 대 만들고 그 바로 이어서 B 두 대, 그 다음에 C 세 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6대 단위로 어차피 6대 단위로 A가 한 대, B 두 대, C 세 대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A, B, C 이런 순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B, C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차피 6대로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균등한 비율로 생산하는 거를 그 생산 평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just in time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생산 평준화에 하면은 이제 인수량에 대한 하위 조립 라인의 인수량에 대한 변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조립 라인이 각 하위 조립 라인이 부품을 일정한 속도로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준비 시간 단축 뭐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청이 있으면 바로 이제 즉시 그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간 단축을 해야 돼요. 그걸 생산 리드 타임 단축이라고 하는데 생산 리드 타임이란 생산 시작에서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단축돼야 그죠? 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위해 갖고 도요타가 이제 한 게 뭐냐면 생산 유연성 확보랄지 생산 준비 시간 단축이랄지 대기 시간 단축이랄지 작업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달성을 했죠. 생산 유연성 확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유롭게 수요 변동에 의해서 그죠? 자유롭게 그 수요 변동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죠? 작업자 수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셋업 타임, 그러니까 생산 준비 시간,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모델을 만들다가 다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전환할 때 걸리는 시간 있죠? 이런 것들도 단축이 돼야만 이게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기 시간 같은 게 이제 필요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시간 이런 것들도 줄이기 위해서 라인 균형화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상에 왜 그 워크스테이션별로 걸리는 시간 이걸 일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기 시간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작업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작업장마다 걸리는 시간이 뭐 예를 들면 1분씩 걸리면 된다 그러면은 그 1분 동안 마칠 수 있는 그죠? 작업량을 그 워크스테이션별로 부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할당을 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작업마다 얼마가 걸리는지 그게 알아야지 그걸 할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작업마다 그죠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준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작업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에서 그 했던 게 뭐냐면 생산성 향상하고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작업자 수의 감소. 이게 이제 난구효소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면은 노동력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이나 자동기계 설비 도입, 그 다음에 인간성 존중, 신뢰관계 유지, 제한제도, 품질 분임조 이런 것들 이제 통해서 생산성 향상하고 생산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그 다양한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요타에서. 아까 얘기한 뭐 오토노메이션이라는 거는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그죠? 불량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생산 라인에서 도요타에서는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도요타에서 보면은 그 워크스테이션 번호가 이렇게 적힌 그 게시판이 그 천장에 달려 있어요. 안돈이라는 게시판이 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 번호들이 워크스테이션 번호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워크스테이션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독관이 보고 그 불의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뭐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있는데 특정 불이 들어오면은 감독관이 그 불을 보고 무슨 일이 발생한지 보고 즉시 가가지고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워크스테이션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자기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음 단계로 그 불량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토노메이션이고요. 카이젠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결국은 카이젠은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개선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품질, 비용, 정신, 아픔이 이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 경영층에서는 이걸 위해 가지고 그죠?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선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경영진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죠? 어떤 걸 먼저 개선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